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성 따단 빵. 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은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 참 좋아하지 않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이거 제가 옛날부터 썼던 거예요. 저작권 이거 등록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제가 옛날부터 역사를 하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진지한 답변이 나왔어요. 네,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죠.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이죠.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죠. 뭐 이렇게 좀 이게 진지한 이런 답변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즐겼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슨 광고가 나왔던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는 배달의 민족. 이러면서 진지한 답변이 안 나와. 정말 그러면서 제가 속상하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의 그 진지한 질문이 이제는 어딜 가나 이렇게 웃고 넘기는 그런 질문이 돼버렸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옛날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우리는 기록의 민족이에요. 제발 배달 말고 우리는 기록의 민족입니다. 정말 기록의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행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왕의 행사. 왕이 이제 어딘가를 이제 행차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 그러면 그 왕이 출발하고 왕이 머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놔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 거기에 쓰여진 물건 다 기록해놔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행사에 사용된 걸레 있죠? 걸레의 개수마저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생일 파티 할 때, 생일 파티 준비할 때 여러분들 걸레 개수 써 놓습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은 진짜 그 생일 잔치 할 때 필요한 그릇 개수마저도 다 적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린 그걸 보면서 얼마든지 똑같이 재현할 수가 있다. 그 기록의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바로 실록이 되겠죠. 실록. 조선 왕조 실록은 정말 그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해도 될 만큼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그 지배층들의 어떤 그런 대화 내용들, 정책의 어떤 내용들을 꼼꼼하게 적어 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기록해 놓는 것, 그게 바로 곧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록해 놓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은 모두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어디라도 좀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삶을 역사로 만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기록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만, 배달 그만. 다시 한번 기록의 민족 외쳐주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의 민족. 자, 이제 조선 전기 문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너무 중요해. 자,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고구려 소수리왕 태학, 그 다음이 통일신라 신문왕 국학, 그리고 발해의 주자감, 그리고 고려의 국자감, 그리고 조선의 성균관, 그리고 고려와 조선 지방에는 향교가 있다라고 제가 논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선의 학교들 중앙에는요, 성균관과 사부학당, 동서남북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학당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여러분들 지금의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등교육이 바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자, 성균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지금의 일종의 국립대학교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부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립학교 다닙니까? 아니면
관립학교를 다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뉘는 거죠. 자, 이건 전부 다 관립, 예, 국가가 세운 그런 학교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향교에는 뭐 교수, 훈도 뭐 이런 분들이 파견되어서 가르치겠죠. 네,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로 오면요, 이제 뭐가 발달하냐면 서원이 발달해요. 여러분 이제 뭐 그 이유는 정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선을 건국할 때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낙향을 했다. 정도전 어떤 정몽주 어떤 그런 세력들이 되겠죠. 낙향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지방에서 바로 이 인재를 양성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 인재를 양성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6세기 바로 이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원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서원은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는요, 그냥 교육 기능만 담당하고 있죠. 근데 조선의 학교는요, 교육만 한 게 아니고요, 바로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서원도 그래서 지금 유명한 서원들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바로 백운동 서원이라는 곳이에요.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나중에 퇴계 이황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재물도 받고 또 이름도 받죠. 임금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나중에 바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상북도에 가시면요, 이 소수서원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소수서원에 가면 여러분들 안향,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안향 영정을 또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백운동서원, 소수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16세기 이 성리학의 거두 하면 두 사람을 들 수 있죠. 바로 이황 그리고 이황과 이이를 들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과 퇴계 이황과 율곡이이죠. 자, 먼저 퇴계 이황. 이 퇴계 이황은 근데 진짜 so sweet한 그런 분이셨대요. 예, 특히 이제 부인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사상을 차리는데 아직 제사를 지내기도 전인데 배, 사과 이런 걸 그냥 손으로 덥석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제사가 조선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사 조상님들이 아직 드시지도 않았는데 어디 감히 사과, 배에 손을 대 어른도 안 먹었는데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남편 퇴계 이황이 딱 들어오더니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그 부인을 데리고 옆방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싶어서. 그랬더니 퇴계 이황이 아유 그러냐고 해서 직접 자기가 그 배를 깎아서 입에 넣어 주었다는 oh so sweet. 예. 여러분들 그 천원권에 있는 그 퇴계 이황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깐깐해 보이고 뭐 그런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퇴계 이황은요 아주 따뜻한 남자, 조선의 남자였다라는 일화가 아주 차고 넘치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계 이황은요 유학자죠. 주자서 절요. 주자 이제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주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한 주자서 절요. 그다음에 성학십도. 성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인, 그러니까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10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알려준 성학십도. 자, 퇴계 이황의 성학십도는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퇴계 이황은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이 그러니까 어떤 그 군자에 이르는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려고 했다. 성학십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퇴계 이황은요 임진왜란 이후에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가요. 예, 그러면서 일본 퇴계 그 성리학이 발달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율곡이입니다. 이황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죠. 율곡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계 이황이 주자서 절요, 성학십도가 있다면 바로 율곡이 같은 경우는 동어문답과 성학집요. 성학집도 마찬가지예요. 성학집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집약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그런 책이라는 얘기죠. 군자에 이르는 길, 성학집요.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율곡이 같은 경우에는요, 좀 현실 개혁적인 이런 어떤 방안들. 율곡이가 여러분들,
그 관직 생활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이 선조, 특히 이제 임금이 선조였거든요. 선조한테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해요. 개혁을 요구하는데 선조가 들어주지 않아. 그럼 바로 사표를 내요. 사표를 무려 몇 번 냈냐면 15번을 냅니다. 와,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직, 이런 어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개혁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줘? 아, 그럼 나 안 해. 사표! 사표! 무려 15번 사표. 야,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사표 한 장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사표 한 번 낼 때 이거 가슴 떨리거든요. 그런데 율곡이는 15번이나 사표를 탁 내면서 개혁을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율곡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5세기는 이렇게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이런 학문이 발달했고요. 16세기는 또 서원이 또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갑니다. 역사 파트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한 왕조가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왕조를 정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 앞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삼국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그 앞에 있는 시대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삼국사기.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조선시대야. 조선의 앞에 시대는 어느 시대야? 고려시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시대는 앞에 있는 고려사를 정리하겠지요. 예,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고려사, 저료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시대를 정리할 때는요. 왜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지. 고려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거야. 승자의 역사. 그러니까 고려 말에 있었던 뭐 예를 들면 신돈 같은 신돈은 거의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고려가 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고려사. 네, 이건 기전체로 쓰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범위한 역사를 쓸 때는 왕의 입장, 신하의 입장, 정책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기전체가 좋겠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 역시 기전체였고요. 그리고 이 고려사 역시 기전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진 않아요. 고려사 저료도 있습니다. 이건 편년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동국통감이 있습니다. 동국통감. 동국통감은요, 성종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책은 다 성종 때 완성이 돼요. 말 그대로 성종이야. 이룰 성자야. 성종 통사인데 고조선부터 고려시대까지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동국이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고조선부터 고려를 담고 있다. 그리고 실록, 네, 태조 이성계부터 쭉 나온 그 편년체의 어떤 그 기술 있습니다. 항상 이 실록을 쓰려면요, 옆에서 그 사관이 받아 적어요. 근데 정말 이 대단한 게 뭐냐면 실록은 왕이 볼 수 없습니다. 왕이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쓰겠어? 그래서 볼 수가 없죠. 세종도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사람 많이 죽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야. 이 사관들이 과연 이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종이 태종실록 좀 보자 그래요. 태종실록 좀. 네, 궁금하죠. 아들로서 아버지가 어떻게 기록된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말 이 세종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말 세종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잘 들어주는 황희정승이 있는데 황희정승마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선례가 된다면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실록을 보자 할 것인데 그걸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선례를 남기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 세종도 아버지 태종실록을 보지 못합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 조선이란 나라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허수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네. 자, 어쨌건 실록. 그래서 그 기록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사초라 그래, 사초. 요거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춘추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왕이 죽으면 모아가지고 쓰는 것이죠.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의 민족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율곡2에 뭐 기자실기에 16세 나온다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요. 네, 바로 지리.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태조 이성계가 지금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 뭐냐면 왕은 하늘의 질서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 천문, 별자리, 이 별자리의 운행을 꿰고 있어야 돼. 하늘의 질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왕이야.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만든 책이 뭐였냐면요. 나중에 배우지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거예요. 천상, 하늘의 질서예요. 하늘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림. 예, 그 그림을 태조 때 만들어진 거죠. 자,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질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만들었어. 그럼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은 뭘 만들까? 이제 땅의 질서. 땅의 어떤 그 모습들, 지도죠, 지도. 그래서 태종 이방원 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건 이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 이게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러니까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하늘의 질서, 천상열차 분야 지도. 그 다음에 아들 태종은 바로 땅의 질서,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요. 동국이 또 들어왔다. 동국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성종때입니다. 아까 여러분 앞에 역사에 동국 통감 배웠잖아요. 여기 동국 여지승남이 있습니다. 성종 때 동국 여지승남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중종 때가 되면요. 이 동국 여지승남의 증보판, 그러니까 신증, 새롭게 증보했다 해서 동국 여지승남, 뭐 이런 것들도 중종 때 나오고 있음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윤리입니다. 아이고, 조선. 경국대전, 네, 잊으시면 안 되겠죠. 조선 경국전, 즉 정도전이 만들었던 그 조선 경국전을 토대로 해가지고 만든 법전, 성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윤리를 위해서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세종의 고민은 뭐였냐면 백성들이 유교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 잘 섬기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 유교적인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알 방법이 없네. 그래서 만든 게 뭐 그림책을 만든 거예요. 야, 이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니?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그림책으로 만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강행실도도 그림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옆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써야 되니까 이건 한자거든. 백성들이 알 방법이 없네. 결국 삼강행실도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예. 그림책으로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예.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글을 알아야 이 설명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법윤리, 네, 이제 세종 때 삼강행실도라면 이제 중종 때는 또 이륜행실도. 요거는 이제 연장자와 연소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친구지간에 지켜야 될 규칙. 요게 바로 이제 이륜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충신효자 연료였고요. 이륜행실도는 연장자, 연소자, 그리고 친구지간에 지켜야 될 예의, 이런 것들이 지금 중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천문은요, 천상열차 분야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치국이가 있습니다. 이거 치국이, 자경무, 앙부일고 다 세종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치국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면 치국이를 봐. 그럼 치국에 보면 이게 뭐야? 그냥 깡통이잖아. 깡통이 뭘 대단하고 박물관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그냥 깡통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치국이는 비의 양을 재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름이 너무 크면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잴 수 있다, 없다? 없죠. 지름이 너무 넓은데 그걸 언제 채우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름이 너무 좁아. 그러면 비가 막 내리는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제대로 담기지 않겠죠. 그래서 그 지름의 사이즈, 크고 작고 이 사이즈에 맞춰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그 지름의 크기가 지금 치국이의 그 지름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이 비의 양을 재는 데 있어가지고 이 치국이와 비슷한 걸 쓰거든요. 그 지름의 크기가 이 치국이 지름의 크기와 오차범위 거의 동일해요. 이런 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가장 그 완벽한 그 지름의 크기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빗물의 양을 잰 걸 어떻게 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또 배달의 민족.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기록의 민족. 이거를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 전 세계에서 정부가 만든 공식적인 빗물의 양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조선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 선조들이 뭐 이렇습니다. 네. 축의 어떤 그 역할. 자격론 여러분들 스스로 얕자. 격 때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때리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알람시계가 되겠죠. 자격로 물시계고요. 이게 근데 지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전기장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어떤 이거 물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인형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와,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 이 해시계는 뭐냐면, 이 해시계 이 앙부일구. 앙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는 뭐냐면 이게 가마솥이에요. 앙은 우러를 앙자. 가마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뒤집어 놓은 어떤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앙부일구는 종로거리에다 이제 배치를 하도록 해요. 이건 뭐냐면 세종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지죠. 여러분들 지금 몇 시예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지금 12시 50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보면 금방 휴대폰을 통해서 또는 와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지배층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백성들은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저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는 거고 해가 지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백성들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건 지배층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 때 바로 이 앙부일구를 통해서 백성들 모두가 다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해서 내린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역사가 지금 여러분 손목에 올라와 있는 그 시계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칠정산. 칠정산은요, 한양 중심의 역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달력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달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린 중국에서 만든 달력, 역법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 북경만 가도 여러분 시차 있잖아요. 1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차이가 난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쓰면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세종 때 한양 중심의 역법을 처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의 칠정산 이전까지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중국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시간을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세종 때 이제 드디어 한양 중심의 역법이 만들어서 시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농사직설과 같은 책들이 있었다. 이건 제가 앞에 세종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게 다 칠구이부터 농사직설까지 모두 다 이 세종의 업적이니까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의학과 농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갑니다.